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 간 갈등이 전입 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19일경 청와대에서 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대표가 또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전국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윤석열 후보 측하고 이 대표 간의 최근 갈등이 사람에 따라서는 목불인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떻게 좀 진화가 됐습니까? 진화가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보니까 갈등 양상이, 왜냐면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완전히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니까. 이래서 이제 전번에 우리가 처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제 시작될 때 이준석 리스크가 없을까, 이제 그 점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점도 우려를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에 간 게 아닌가. 그 뭐냐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제기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또 자신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점이 이준석 리스크로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윤 캠프 측 정무실장이 한 얘기 자체도 그 내용으로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코너에 몰렸던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있는 탄핵이라는 말 한마디를 끄집어내서 지금 역공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유감도 표명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심지어 정무실장도 자신의 말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 데 대해서 사과를 표명을 했어요. 심지어 정무실장의 이야기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문제는 이제 경준위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데 선관위도 아닌 경준위가 18일 날 토론회를 한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예. 무슨 누구를 꼭 탄핵하겠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지금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사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나한테 사과한 게 아니잖냐 이건데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이라서 아주 좀 열린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사과는 못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석고 대처하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준석 이 대표는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진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 이런 걸 보면요 상당히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그 권위주의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하는 일인데 여기다 토를 단다든지 나를 패싱한다든지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아마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은 당력이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내년 대선 승리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최대의 과제는 뭐냐면 당의 결속이란 말이죠. 화합이고. 그 다음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전체 사무처도 마찬가지고, 이 주자들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게 그게 그 역할인데, 앞에서 자꾸 진두지휘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니, 경준위까지 그 서병수 위원장이죠. 이 사람들까지 자기들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닷없이 무슨 토론회 한다. 그 토론회 한다니까 보니까 한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이래, 7분. 그게 토론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괜히 필요 없이 평지 풍파를 일으켜놓고는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던데 이건 문제고, 심지어 부실장이 이야기한 것도 그거죠. 뭐냐면, 대표가 말한 것이 그게 헌법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표가 말하고 해서 절대적인 게 아니고 대통령도 책임질 때가 있고 법을 어기면 이런데 무슨,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오류, 그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인 것 같은데, 감히 나를 이야기하면서 탄핵을 운운하다니, 이래서 화를 낸 거거든요. 이게 적전 분열도 분수했지. 어떻게 지도부가 나서서 이게 당을 이렇게 분열시킨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런데 이준석이는 지난 3월에는 대구 메일인가 그거 무슨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만들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유승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 해명이나 설명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번 18일 토론에도 경준이가 무슨 토론을 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8월 말부터 경선버스는 출발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해온 상황인데, 아마 이번 18일에는 윤석열 그 후보 측에서는 호남 측에 좀 가려는 계획을 미리부터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날이 호남에 무슨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런 날짜를 잡을 때도 여러 후보들하고 좀 조율을 해야지. 설사 그것이 경준이 권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라든가 프로그램을 잡을 때는 대선 후보들이 지금 다 각자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대선 후보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7분 발언하려고 중요한 일정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보이콧 그런 자체가 아니라 13명이 앉아가지고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왜 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면 빨리 접을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하고 말이죠. 최고위원들 김재원이라든가 조수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반대하고, 최고위 내에서도 이건 중요한 최고위 결정 사항을 왜 경준이가 마음대로 하냐 해가지고 이거 뒤집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최고위원회를 열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아니 세상에 젊은 대표가 들어섰으면 뭔가 달라져야지.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이 권위주의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걸로 그게 곧 무슨 헌법이나 되는 것 같이 이런 식의 분위기. 거기다가 덩달아 나도 있어 이래가지고 서병수 같은 사람, 아니 경준이가 토론을 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마다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이렇게 되니까 당이 이 모처럼 정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20대 총선 패배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탄핵 이후에 20대 총선 패배 이후에 그렇게 완전히 정말 이제는 폐문 위기에 갔는데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좀 뭐가 될 듯 하니까 또 저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대표가 이럴 때일수록 자기는 조정자가 되고 뒤로 한 발 물러서가지고 다독거리고 조정해야 될 사람이 맨 앞에 나서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래요. 유승민이 대통령 만들겠다고 자기가 당권을 잡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된 게 유승민 대표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이런 식인데 지금 고개수 말씀처럼 해명도 안 하고 있어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야당이라는 것은 싸우려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정권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야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산적에 있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널려 있는데 전혀 대투정은 안 하고 내부에다가 총질만 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 친화적인 야당 대표가 들어서 가지고 오히려
무슨 송영길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늘 가서 뭐 그냥 손잡고 아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지석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김경수 그 재판 특히 드루킹과 관련해서 문재인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를 아무 얘기 한마디 없고 뭐 가능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언론중재법 아닙니까? 이것이 언론 족쇄를 채우고 대선 전에 완전히 언론을 친여 언론으로 전부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 대다수 언론계의 평가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하는지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11대부터 국회를 출입했던 사람인데 이런 대표는 난 처음 봐요. 어용 대표다 무슨 사쿠라 대표다 있었다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사실은 대여 공세에 앞장을 서줘야 되거든. 그다음 대여 공세 지금 말씀하시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잘 부각시켜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권을 이제 경쟁을 벌여야 될 텐데 이게 야당에서 계속 그 정리해서 떠들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죠. 예? 드루킹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권력 측에서는 뭐냐면 국민들의 기억력은 붕어 정도 된다. 금방 잊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사로 뭐 입법 전행도 예사로 저지르고 이러는데 이럴 때 야당 대표가 공격의 전방이 나서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자기들 당내 주자들 이제 뭐랄까 흔히 하는 말로 기합 주는데 이래가지고 그런 거죠. 이런데 앞장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럼 지금 대통령 출마한 거 아니잖아요. 혹시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은 아니거든. 그 다음에 유승민을 대통령 시키고 싶은 마음이 내심으로 있더라도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자의 입장에서 이걸 전체를 아울러고 대국을 봐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그런 깔짝깔짝하게 말이지. 내가 윤석열이 버릇 고치겠어. 길들이겠어. 만약에 이런 의식 같으면 이 당이 정말요. 앞으로 내년 대선 기약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다음 주 19일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열겠다는 거예요. 예. 아마 청와대 측에서 기획을 한 것 같은데 뭐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가지고 대통령이나 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그걸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2017년에 예. 문재인이 제안했는데 2018년에 딱 한 번 열고 한번 그거로는 그냥 완전 유명무실하게 내팽개쳐 놓은 겁니다. 예. 이쪽에서 열자기도 하지도 않았고 야당에서 열자고 해도 왜 그동안 독선 독주 독단의 국정을 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자고 하고 이준석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할까? 이준석 대표 같으면 지금 보면 정권 측에서는 아주 뭐 독하게 정권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만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협상 가능한 대상이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 엄청스러운 부담을 지고 있거든. 이 뭐 자기가 뭐 잘한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2,000명 넘어서 일일 확진자 수가 넘어서 이런 상황에 드루킹 저건 대통령까지 발목 잡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국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재판에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 임기 말에 어떻게 하든 이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서 무사히 끝내겠다. 이런 이제 연착륙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야정 협의체든 뭐든 그것이 대전제가 되는 게 협치.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협치가 전제가 되는데 협치는 광고도 없고 지금 우선 불러다가 모양 갖추고 이준석 잘 설득하고 이렇게 이준석이도 우리한테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다는 걸 부각시키고 이러면서 이런 상황을 넘어가겠다는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역대 여당도 집권 세력이
말려면 다 그랬지만은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정부도 그렇지만은 이 막판에 말이죠. 정부를 효과적으로 공격해야 될 때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잖아요. 뭐냐면 여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라도 제시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 뭐 하든 하자고 해가지고 뭐 이 드루킹 이 문제도 대통령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이야기하자든지 이런 것도 없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거든요. 그러면 정권직이 하자면 하고 말자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둔 그런 야당 지도부의 분위기나 모습이 이래서 되는 건지 회의스럽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의제라는 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코로나 이 백신 문제 또 소상공인 지원 문제 등 이런 쪽에 말하면 정부 홍보하기에 좋은 쪽으로 의제가 결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뭐 지금 임대차법을 뭐 폐지하자든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장 지금 북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번 한미 연합훈련도 신용만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남북 통신선 복원했다가 김정은이 마음대로 또 끊어버렸고 그런 문제들의 배경이 뭔지 결국은 지금 남북 관계를 문재인이가 저렇게 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 대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찔러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것은 안 오고 지난번 7월 12일에도 그 여야 송영길 대표고 여야 대표회담을 열었는데 그때도 재난지원금 100% 다 지원하기로 합의해갖고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당의 정체성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당에서 이 얘기하니까 또 뭐 전략적으로 뭐 나쁜 것은 아니다 하면서 또 변명을 했는데 당의 기본 방침은 선별 지원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건데 저 여당에 보편복지 100% 지원 이런 쪽에 합의에 배부르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와대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준석이가 무슨 여권의 이런 작전에 말려들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뻔해요. 가서 뭐 코로나 백신 뭐 잘 하기로 합의했다. 아니 당장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가 모더나 그 회장하고 뭐 2,000만 분인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차질 빚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이준석이가 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보면 청와대 이번에 저 회동 무슨 영수회담 이런 운운하는데 거기서 지금 그 아주 그 말씀 그대로죠. 뭐냐면 당장 정부 홍보 효과는 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뭐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들 이것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지. 왜냐하면 임기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걸 협의체에서 무슨 어떤 방식으로 그럼 야당이 주장을 하면 야당이 주장하면 그러겠지. 설령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서 뭐 주장을 하더라도 알겠다고 그러면 논의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납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건 임기 말에 뭐 이런 식의 영수회담이니 협의체 구성이니 한 게 뻔하죠. 그 의도가 뻔한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좋다 할 때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부터 선결 과제가 있다.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라. 아니면 이것부터 풀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부르면 가서 차 한잔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36살짜리가 69세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래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그거 남기려고 그럽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정치하고 자기 유상을 강화하겠다. 당의 주도권 잡게 지금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안 싸움에. 참, 그러니 뭐 청와대에 올라가서 대통령하고 딱 사진 찍고 내려와서 또 거기서 이러이러한 합의했다. 이렇게 또 발표할 건 뻔한 것 같은데 과연 뭐 회의한다는 것 자체를 회동한다는 것 자체를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회동이 해야 하는데 지난번 송영길한테 그 더듬스에 말려 들어간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뭐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한테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은
여권과 화해를 하고 무슨 손잡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죠.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각을 세우고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와야 그 분위기를 가지고 앞으로 대선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강력히 들고 나가면서 내년 3월 9일까지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부에 대한 그 중요한 실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실책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드루킹 문제도 그렇고. 우선 탈원전 하나라도 예, 당신 양보하세요. 국민 70% 80%가 반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을 거라도 뭐 딱 정책이라도 하나 요구. 임대차 3법 이거 당장 국회에서 얼마더니 180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뭐 엄청난 전세량을 겪고 있고 아파트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작 제시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응답하라 이렇게 나오고 했어야죠. 그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아니 저는요 사실은 임기 말에 이렇게 만나서 할 때 지금 뭐 어떤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숙제 가득 안고 만납시다. 이거는 뭐냐면 숙제 같이 풉시다 이 말밖에 더 돼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야당에 기대를 걸었던 게 무엇 때문에 기대를 걸었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저질러 놓은 일을 설거지하는데 같이 좀 설거지합시다 이런 데는 그 얘기죠 뭐. 응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은 오히려 배신당하는 것 아닙니까? 해줄 일은 야당에서 해줄 일은 앞에 나서가지고 싸워줘야 될 사람들이 뒤로 빠져버리고 그럼 국민들 보고 싸우라는 겁니까? 국민의힘 내 이준석 대표와 대권 후보들 간, 대선 후보들 간의 그런 갈등도 그 밑바탕에는 정권 친화적인 야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큰 거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권 쪽에는 손 내밀고 자기 쪽 후보들은 틈만 나면은 SNS에다가 최근에 어느 뭐 자료를 보니까 5일부터 12일 사이에 27개 게시물을 올렸는데 15개가 당내 분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계속 올리고 하루가 멀다고 뭐 하루가 아니죠. 하루에도 여러 개의 언론에 나가면서 방송에 나가면서 온갖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자기 계보 원 수장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라 이런 충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김종인 키즈 아닙니까? 가급적 말을 안 해야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 말에 신중하라.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고 똑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혹시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어제의 이준석은 아니다. 내가 제1야당의 대표야.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이제 저렇게 내세우고 또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타협의 여지가 없어. 이준석 대표는 한번 자기가 옳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그게 끝까지 그게 관철이 돼야 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경선 주자들 간에야 검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 주자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격을 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데 그래서 당대표가 공정한 위치에서 너무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중재도 하고 절제도 시키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싸움꾼이 되어갖고 모든 대선 주자들하고 1대1로 특히 뭐 유력 주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이게 이준석이야. 뭐 이걸 좀 과시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이래 나오다가는요. 또 비대위 이야기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젊음을 너무 무기로 내세우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당 대표로서 포용력이라든지 조정력 이런 걸 좀 발휘해 줘야 될 텐데 그 점에서 참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건 최고위에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격렬하게 최고위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 우려되고 말이죠. 예.